주소나 이름이나 다 문자열이잖아요. 이게 타입이 다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기능 다 정리했으니까 자,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할게요. 이름은 스캐너 테스트 2라고 할게요. 안에 메인 메소드 넣어 주시고요. 자, 넣으셨으면 이 좀 전과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니까 일단 스캐너 만들게요. 만들어 보세요. 스캐너는 뉴 스캐너. 요 스캐너는 키보드로 입력받는 스캐너. 이렇게 하시고 역시 이것도 두 가지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나이를 받을 겁니다. 자, 나이는 정수겠죠? 맞나요? 그쵸? 그러면 나이를 기억할 변수의 자료형은 int네요. 그래서 너는 정수를 기억하는 변수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나이니까 ag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넥스트. 자, 얘는 뭘로 해야 될까요? 넥스트 뒤에 데이터 자료형 써 있다고 했죠? 그쵸? 넥스트 인트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 중에서 역시 이것도 띄어쓰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줄 전체 읽어드리는 게 라인이었죠, 아까. 나머지는 띄어쓰기 전까지 읽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거는, 그리고 요거 잠깐 보시면, 보세요. 저 여기 모니터 그림 보이시죠? 파랗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요. 여기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빨간색 네모가 보이거든요? 실행 중이면 그게 프로그램 강제 중지 버튼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회색이죠. 근데 얘가 지금 파랗게 보이죠? 이 모니터 그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실행을 시켰는데 종료 안 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 옆에 작은 세모 있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이 앞에 terminat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종료가 된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 1번 앞에 terminate 안 써 있는 거 있죠? 그쵸? 이렇게 클릭하면 이거요. 아까 제가 맨 앞에 설명할 때 요걸 제가 종료 안 시켜서 그래요. 이게 요렇게 2개 정도는 큰 지장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실행만 하다 보게 되면은 저게 10개, 20개, 30개 막 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눌러보잖아요. 얘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거 딱 누르면은 화면에 꽉 차게.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종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실행하죠? 이클립스가 터져요. VM 어쩌고 이렇게 메시지 나올 거예요. 가상 메모리 부족하다고요. 이클립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양 넘어가면 터져요. 그때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면 이거 나오죠? 이렇게 끄시면 돼요. 근데 뭐 2-3개, 1-2개 이렇게 끄겠지만 한 20개 열려 있으면 그거 언제 끄고 있어요?
그때는요, 이클립스를 껐다 키세요. 얘를 그냥 이걸로 종료했다가 실행 다시 하시라고요. 그럼 깔끔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요게 녹색, 요게 이상하다, 좀 느리다. 그럼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종료했거든요. 다 종료해버렸죠. 앞에 다 터미네이트죠. 자, 실행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종료 안 된 애가 없으면 저게 회색으로 보이죠. 아까는 파랗게 보였죠. 그쵸? 그래서 혹시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떠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실행해 놓고 종료 안 한 아이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이, 여기다가 나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는 요 코딩까지만 일단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받을 거예요. 변수 이름은 이렇게. 그리고 얘는 한 줄 통째로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변수도 이름이니까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번에는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코딩 만들어서 실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가 이렇게 동작된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동작돼요 하는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다 실행해 보셨어요? 자, 이거는 아까 있던 요 예제, 이거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얘는 이거 스트링이었는 반면에 얘는 이거는 스트링인데 이게 인트죠.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자,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이클립스가 뭐요? 이러면서 빨간 줄을 탁, 왜? 하고 마우스 올려보니까 이렇게 cannot convert from 바꿀 수 없대요. 그죠? 스트링을 int로 바꿀 수가 없대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앞에 이제 int니까 해결책은 change type 해가지고 이 age int잖아요. 그쵸? 스트링으로 바꾸면 된대요.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바꿔놓으면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되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단순히 찍을 때는 그런데 숫자니까 연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이니까 한 살 먹어야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한 살 증가시키는 게 일단 먼저 실행돼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다 이거는 실행하면 에러 안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게 말이 돼요? 올해 20살인데 내년 되니까 201살 돼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 이유는 아시죠? 어제 얘기한 거. 문자열, 그러니까 덧셈 연산은 양쪽에 모두 숫자가 나올 때만 덧셈을 하고 한쪽이라도 문자열이 있으면 이어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문자열이잖아요. 그쵸? 더하기니까 얘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 홍길동님은 내년에 뒤에 뭐 20이 나와도 이 블록 잡아놓은 게 다 문자열이 돼버려요. 거기다가 이거 또 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산이 그러면 괄호 때문에 그런가? 그래.
괄호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쵸? 물론 이렇게 괄호 묶었으면 얘를 먼저 하겠죠. 하지만 이 A지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들 이게 201이 나와요. 문자열 201.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정수니까 연산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홍길동 치고 싶은데 자 여기 산수 맞게 됐죠. 그쵸? 근데 이름을 넣을 수 없게 돼 있네. 이게 아까랑 같은 경우예요. 근데 아까는 넥스트랑 넥스트 라인이랑이 그런 거고 둘 다 문자열인데 그쵸? 근데 지금은 그래서 아까는 둘 다 문자열이라서 뭐 받을 때 주소 받을 때 넥스트 라인 하면 됐어요. 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이유가 이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20 하고 엔터 땅 치면 엔터 키 치죠. 엔터 키가 우리한테 안 보이지만 엔터 키도 고유한 키값, 코드 값이 부여가 돼 있어요. 걔가 버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0 이렇게 치면 얘가요. 여기에 이렇게 뒤에 엔터 키가 하나 이렇게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들어 있어서 넥스트 인트 그러잖아요. 요것만 요렇게 읽어요. 숫자만 쏙 뽑아낸다고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키보드 버퍼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엔터 키가 남아 있어요. 그럼 넥스트 라인이 버퍼를 싹 봤는데 우리는 안 보이지 얘는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버퍼가 비어 있는 건가요? 비어 있지 않은 건가요? 비어 있지 않은 거죠. 그 엔터 키를 읽어내서 네임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엔터 키를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님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연습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아까 거보다 더 많이 그래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쓰는 게 넥스트 인트 그 다음에 실수 같은 경우에는 더블이 기본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넥스트 인트 그 다음에 넥스트 더블 이런 거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엔터키 우리가 20 엔터라고 치면 엔터까지 버퍼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을 얘가 20을 읽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만나게 돼요. 그쵸? 얘를 만나게 되면 얘가 버퍼를 쓱 봤는데 엔터키 남아있네 버퍼 안 비어있네 냅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키보드 버퍼를 비워버려야 돼요. 이거를 비워버려야 얘를 만났을 때 깜빡 대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 버퍼를 비울 건데 C나 C++ 같은 경우에는 플루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걔로 비우는데요. 얘는 어떻게 비우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0하고 엔터를 땅 치면 20을 얘가 읽어드려서 AG에 담아요. 그러면 키보드 버퍼에는 엔터키 남아있다 그랬죠. 그죠? 그걸 얘가 먹어치워요. 얘가 먹어치우는데 어디다가 뭐 넣어라 이런 것도 없죠. 그쵸? 그러니까 버퍼에 있는 거 홀랑 읽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딱 만나는 순간은 키보드 버퍼가 비어 있겠죠. 맞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제 화면 15번 줄에 키보드 버퍼를 비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 있죠. 걔가 키보드 버퍼를 싹 클리어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번 줄에 있는 넥스트 라인을 만나면 키보드 버퍼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을 요구하며 홍길도 제가 쳤죠. 저거 입력을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에 입력한 데이터를 전부 읽어서 어디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요 경우 그래서 아까 먼저 예를 들었던 것보다는 요 경우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실습하시다 보면 물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 JSP나 이거 넘어가게 되면 스캐너 안 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입력하는 스캐너 안 쓴다고요. 데이터 읽는 건 쓰는데 키보드로 받을 이유가 없죠. 그쵸? 왜? JSP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HTML로 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회원가입 다 해보셨죠? 그 입력 양식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해서 집어넣죠? 직접 뭐 콘솔에다가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초반부에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에 연습할 때는 스캐너 많이 쓰거든요. 그때 아까 먼저 예제와 지금 예제 있죠. 특히 요거 때문에 막혀서 진도가 안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나중에 요게 언제 등장하냐면요. 나중에 우리 저기 제어문까지 배운 다음에 그 숫자 맞추기 게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야구 게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원 스트라이크 투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시간이 앞으로 뭐 빠르면 금요일쯤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억 못 하시면 뭐 그때 또 얘기하죠 뭐. 자, 요 예제 요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스캐너 테스트 3이라고 만드시고요. 안에 메인 메서드까지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캐너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번에 보여드릴 예제는 아직 안 배운 메서드 하나가 등장하기는 해요. 요거 하나 등장하는 건 나중에 이제 스트링 할 때 스트링의 문자열에 관련된 메서드만 제가 좀 모아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때 등장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거 배운 다음에 사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해본 거예요. 그 주민번호 있죠?
주민번호 보시면 성별. 하이픈 다음이 성별이죠. 자, 생년월일 지나면은 7번째 자리에 나오는 게 우리가 세기의 7번째 위치가 성별이죠.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 4면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여자. 이거 이용해서 성별 판단해 볼 거고요. 그러려면은 전체 주민번호에서 그 글자 하나만 쏙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 해야죠. 그쵸? 이제 그때 쓰는 아이인데 그거 이용해서 가볍게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뭐 해볼 거냐면은 키보드로 한 문자 입력받는 기능을 해보려고요. 아까 넥스트하고 넥스트 라인은 문자 열 입력이에요. 근데 나는 한 글자만 받아야 돼. 한 글자만 받아가지고 char 차변수 있죠. 거기다가 넣어야 돼. 이럴 때요. 스트링 변수가 아니라 캐릭터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받아 넣고 싶을 때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게임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 continue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시죠. 이어서 할 거요 말 거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때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문자 할 때 저기다가 지금 소문자 yn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대문자 입력했다고 이어서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고객님 전화 와요. 저 게임 이어서 하려고 Y하고 엔터 쳤는데 게임이 끝나버리네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고객님 대문자 Y 누르셨구나. 소문자 Y 눌러야 되는데 라고 하실 거 아니죠? 그럼 우리 고객님께서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제가 꼭 소문자 Y를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을까요? 아니면 그냥 와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기 집에 인터넷 하시다가 전화기 들고 일빵빵 통화 이거 하면 기분 좋아 하는 경우는 내가 없다고 보는데. 인터넷 빠르게 잘 쓰고 있는데 전화하세요 고객센터에다가? IPTV 잘 나오는데 전화하세요? 안 하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시죠.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거 안 좋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것도 처리하는 방법 그때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한 글자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 이렇게 해서 요거에 받겠다고요. 변수명은 뭐 컨펌. 자, 이렇게 해놓고 앞에가 지금 스트링이 아니라 차죠. 이거를 뭘 이용해서 여기 ln 지우고 할게요. 요 위에 만든 스캐너를 통해서 받고 싶은데 넥스트 있는데 넥스트 차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어요. 이러면 문자 열로 읽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저 넥스트 라인에 우리가 받은 거는 문자 열인데 이걸 앞에 차에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타입 일치하지 않는다고 빨간 줄 마우스 올리면은 못 바꿔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트링을 차로 바꿀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거 바꾸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이때는 문자 열 중에서 맨 처음에 집어는 한 글자 있죠. 한 문자. 걔만 빼내면 돼요. 그래서 아직 안 배운 건데 일단 요것도 좀 미리 봐놓으면 좋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차 at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정확히 말하면 캐릭터 at이에요. 그리고 괄호 안에 0이란 숫자가 보이죠? 아마 내일쯤 되면 저 0이란 숫자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많이 괴롭힐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자, 우리 사람은 숫자를 셀 때 1부터 센단 말이죠. 안 그래요? 자, 딱 3가지만 센다. 이러고 하나 이렇게 하죠. 그쵸? 자, 딱 3가지만 센다. 0, 1 이렇게 세는 거 보셨어요?
지금 처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컴퓨터는 0부터 세요. 0부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에러 나고요. 그것 때문에 데이터 똑바로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리 기억하실 거, 컴퓨터는 숫자를 0부터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만 컴퓨터는 0,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는 거. 물론 1부터 세는 언어도 있답니다. 베이직 같은 건 1부터 세는데요. 사실은 계속 0이 있기는 한데, 근데 대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모든 언어는 0부터 세게 돼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안 헷갈리게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면 안 헷갈릴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배열 나오고요. 반복문 나오고요. 걔들이 뭉쳐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이거의 의미는 이거예요. 요걸로 읽어드린 문자열에서 캐릭터 at, 즉 0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 한 개를 얻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뭐 캐릭터 at은 제가 나중에 또 한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은 일단 스캐너 하는 김에 요거 같이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결과만 한번 출력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yes 이렇게 하면은 여기 출력 y 나온 거 보이시나요? 보이죠? 여기 y 출력 나왔죠?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지금 맨 앞에 한 글자만 나온 거 보이시죠? 그쵸? 그게 이제 차앳, 이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전체 문자열 중에서 한 글자만 꺼내왔으니 걔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자 타입으로 뭔가를 이렇게 받아야 쓰겄다. 이럴 때 있죠? 그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치 우리가 영어 수거는 외우잖아요. 보통 그쵸? 그것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만 읽어드리는 메소드 함수가 따로 있기는 해요. 얘는 한 글자만 따로 읽어드리는 기능은 없고 이렇게 읽어드려야 됩니다. 요것대로 연습하시다가 언젠간 써먹을 수 있어요. 딱 한 글자만 받아야 할 때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딱 한 글자만 받아서 넘겨야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요 캐릭터 변수에다가 데이터 받을 때는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캐너 얘기 좀 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당분간 초반 예제는 제가 항상 이렇게 데이터 입력 받아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그 작업을 이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내일 모레 계속 알고리즘 할 때까지는 이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여기 뒤에 이거 이런 거 넥스트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계속 나올 거예요. 최소한 내일 모레까지는 계속 나오니까 보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아마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게 기억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하나 더 이렇게 살짝 만들어 봤는데, 자,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출력하는 거 해봤고요. 데이터 출력하기 위해서 입력받는 거 해봤고요. 입력받은 데이터 산수하는 산술 연산자 공부했죠? 그쵸? 자,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제어문 들어가야 됩니다. 뭐 연산자가 몇 개는 더 있지만 한 번에 모아서 하지는 않을게요. 지루해요. 그러면 연산자만 얘기하면 되게 지루하다고요. 심심하고. 자, 그래서 기왕 쓰는 거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갖다 넣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어문 얘기합니다. 제어문은 컴퓨터의 흐름을 제어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조건을 물어보면은 참, 거짓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작업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기라고 하죠. 분기. 그래서 뭐 조건문, 분기문 이렇게 하는 게 일단 if라고 하는 모든 언어에 다 있는 아이가 있어요.
자바에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그리고 자바에는 스위치라고 하는 아이가 또 있어요. 근데 스위치는 굳이 안 써도 다 if 처리할 수 있거든요, 마음 먹으면. 근데 그래서 그런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없어요. 분기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일정 횟수 반복하는 반복문이 있어요. for. 이거는 모든 언어에 다 있고요. while. 그리고 자바는 do while. 근데 while이랑 do while이 얘기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do while이 없어요. 그러니까 for랑 while만 있고요. 제가 어제 고랭이라고 있어요. 고랭은 for만 있어요. for로 다 해요. 이렇게 해도 for, 반복문인데 for면 되지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고랭은 다 for예요. 근데 하여튼 자바니까 자바는 반복문 3가지 공부하셔야 돼요. 더 많은 애도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은요, 반복문이 지금 몇 가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조건 만족할 때 반복, 만족하지 않을 때 반복, 뭐 해가지고요. until 어쩌고까지 하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중에 쓰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for랑 while을 알아야 되거든요. 걔들을 제어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옵션적인 역할로 브레이크의 반대 continue, 요런 아이들이 이제 더 있어서 그런 걸 제어문이라고 하고, 알고리즘 짤 때는 우리가 어떤 흐름에 따라서 분기도 해야 되고 어떤 요건에 따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반복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얘기하는 제어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제어문의 개념은요, 모든 언어가 같아요. 대신 문법적인 차이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걸로 꽤 많은 실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꽤 많은 실습을 해보게 될 거니까 이 사용하시면서 잘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 요 스캐너 얘기 3개는 다 했고요. 일단 닫고